올바른 대화와 소통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자, 요 중에 메인이 되는 건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요 친구입니다. 자,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은 뭐 학습 활동을 통해 좀 같이 볼 거고. 자, 그래서 이해와 감상은 바로 넘어가시고, 이제 대화의 원리 관련된 요 교과서 본문을 먼저 보면서, 자, 어떤 내용들이 좀 줄을 이루는지 바로 살펴볼 겁니다. 바로. 자, 일단 본문을 보시면요. 자,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자, 우리는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의도한 바를 이루려는 언행적 목적이라고 하는 친구, 동그라미. 자,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려는 관계적 목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대. 자,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얻고 싶은 거나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거는 언행적 목적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수업도 이제 일종의 너와 나의 소통이자 대화란 말이지. 그러면 수업을 통해 나는 너를 이해시키고 싶고 너는 내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싶잖아. 이게 목적이야. 자, 이런 걸 우리는 언행적 목적이라고 할 거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냥 재밌게 수다를 떨어. 그거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거지. 자,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 떠는 게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관계적 목적이라고 한대. 요거는 대화를 하는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대화 습관 점검하기라고 하는 요 친구인데, 오늘 배울 항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먼저, 자, 체면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게 싫다든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게 불편하다든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싫다든지. 자, 요 대화 습관으로 이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대화는 상대방과의 상호 소통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하게 될 공손성의 원리랑 가장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원리가 있는데, 그 항목들을 미리 좀 적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친구. 자, 첫 번째, 교과서에 언급된 것도 있고 언급되지 않은 것도 같이 알려드릴 건데, 자, 가장 먼저는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해서, 자, 원래 대화는 화자가 있고, 자, 화자가 누구한테 말을 걸어? 청자한테 말을 걸겠지. 근데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그거 일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청자가 다시 화자에게 말을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가 서로 계속 교차될 수 있다는 이 순서 교대의 원리를 처음 얘기를 하고, 자,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력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너가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라고 하는 경륜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공이야. 자,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공손성의 원리를, 공손하게 말해야 되냐?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상대방을 고려한 말하기라고 정의가 내려지거든. 자, 요 원리도 있고, 자, 다음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거는, 자, 이번 교과서에서, 자, 새로 이제 삽입된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순서교대, 협력, 공손성, 체면 유지, 네 가지 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미리, 자, 큰 요소로 알고 갑시다. 자, 다음 장이요. 제가 이제 대화문을 몇 개 실어놨는데, 자, 여기 있는 대화문은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문에서 어디가 문제가 되고, 자, 어떤 원리를 어겼는지 요걸 연결시키는 게 요 단원의 핵심이야. 여기서 자, 볼까요? 동우랑 병훈이랑 지수의 말이 있는데 지금 체육대회 준비 중인가 봐. 그래서 체육대회 참가 희망 종목 말해달래 라고 하는데, 자, 병훈이가 뭐래요? 펜싱하고 승마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서 지수가 속으로 뭐 생각해? 승마? 라고 하면서 뭐 있는데? 라고 실제로 묻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니, 중고등학교 체육대회에 펜싱이랑 승마가 있을 수 있어? 없다는 거지. 그럼 지금 병훈이는 뭘 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치? 이게 무슨 원리 중 하나냐면, 자, 우리 협력의 원리부터 가져갑니다. 자, 협력의 원리는 크게 네 가지 용어로 압축된다 라고 하는데, 먼저 양의 경률. 자, 경률이라고 하는 말은 뺄 겁니다. 자,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자, 마지막 태도의 경률.
요 네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자, 지금 등장한 친구부터 언급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펜싱하고 승마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은 지뢰 경륜을 위배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지뢰 경륜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아까 너가 잘 찾았잖아. 뭘 하지 않아야 된다? 거짓말.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전달해야 돼. 이게 지뢰 경륜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지수와 민지, 지수의 대화인데, 자, 나랑 2인 3강 나갈래? 라고 하니까 민지가 뭐래요? 나 오늘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지수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지. 그래서, 축하해. 이러고 이제 끝낸단 말이지. 자, 이것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네. 자, 이유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민지 때문이야. 그치? 자, 지금 지수가 뭘 주제로 얘기하는데? 2인 3각 같이 나갈래?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주제에 어긋난 정보를 전달을 했죠. 맞아? 이걸 우리는 양, 질, 관련성, 태도 중에 왠지 어디일 것 같아? 관련성. 그치.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지. 그래서 관련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럼 좀 정리할까요? 자, 질의 경륜은 진실된 정보를 전달해야 돼. 자, 관련성의 경륜은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교과서에서는 딱히 언급이 안 돼 있었는데, 관련성의 경륜은 요거 하나만으로 또 다른 주제를 하나 파생해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관련성의 경륜을 의도적으로 위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자, 너가 방금 양치를 하고 왔어. 양치를 하고 왔는데 내가 이제 귤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하연이한테 나 딱 내밀어. 별로 안 먹고 싶잖아. 그치? 양치하고 귤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이렇게 물어. 하연아, 귤 먹을래? 라고 물으면은 보통 그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 그런 대답을 하면은 관련성의 경륜을 잘 지킨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너가 귤 먹을래? 라고 하니까 쌤, 저 양치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면은 표면적으로는 주제에서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 대화는 아무런 무리 없이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진다고. 왜? 이 의도적으로 위배한 것 안에는 자,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 함축적인 의미를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관련성의 경륜을 위배하는 게 정당할 때도 있고 표현 효과가 있을 때도 있어요. 자, 요거고.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까? 자, 나랑 인삼각 나갈래? 라고 하니까 선호가 좋대. 그러면은 주제에 맞게 대답을 잘했죠. 근데 얘는 그 경기는 상대방과 다리 한쪽씩을 묶고 달리는 거잖아. 혼자서 뛰는 게 아니라 흥미진진하지. 그리고 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러면 피곤해. 왜? 우리식 말로 하면은 지금 선호는 뭐 하고 있죠? TMI 중이잖아. 그치? TMI가 무슨 뜻인데? 그냥 TMI. TMI가 뭐야? too much information이잖아. 알고 있었어? 오라니. 자, 너무 많은 정보잖아. 너무 많은 정보. 자,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물어본 것에 알맞는 적당한 양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자, 이 네 개 중에 뭐겠어? 그치. 대화는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자, 요 용어라고. 자, 그러면 이 협력의 원리에서는 하나 남았네요. 자, 봐봐. 자, 전략은 네가 짤래? 라고 하니까, 자, 선호가 뭐래요? 전략? 숙제도 해야 하고, 이기곤 싶은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수가 그냥, 네가 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왜 이렇게 지수가 좀 답답해 보일까? 지수는 왜 이 대화에서 답답함을 느꼈을까? 이 대화의 맥락을 읽어야지. 선호가 전략은 네가 짤래라고 하니까 근데 나 숙제도 해야 되고 이기곤 싶은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이 무슨 말이야? 숙제도 해야 된다는 거는 전략 내가 못 짤 것 같아. 이기고 싶은데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좀 자신감이 없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제대로 알 수가 없지. 이런 거 우리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라 그래.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대화를 할 때는 이제 간결하고 조리 있게, 자, 애매모호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된다. 요 말이 잘 안 붙어요. 자, 이게 마지막 무슨 경륜? 태도의 경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나머지는 좀 직관적이지. 양, 질, 관련성은 뭐 그나마 직관적인데, 태도라고 하는 친구는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줄이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태도의 경륜이라고 하는 친구야.
자, 그럼 지금 이 대화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협력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 대화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이게 어떤 경륜을 잘 지켰거나 잘 지키지 못했거나 요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자, 그러면요. 자, 밑에 이제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부터 위에 장면에서라고 하는 이 두 문단 있죠. 이거 우리가 이미 찾은 거예요. 요걸로. 자, 그럼 다음 대화문으로 갈까요? 자, 현아가 체육부장한테 내가 아까 집중을 못해서 못 들었는데 종목을 다시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고, 자, 병훈이는 뭐래요? 아까 네 말이 너무 빨라서 못 들었는데 어떤 종목이 있다고? 라고 했지. 자, 이 두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다 체육부장이야. 체육부장인데, 자, 이 체육부장이 이 앞이랑 뒤에 말을 들었을 때, 자, 누가 기분이 더 나쁠 것 같아요? 병원. 병훈이 말이 기분이 더 나빠 보여. 왜겠어? 왜일 것 같아? 용어를 쓰라는 게 아니고. 왜 병훈이가 더 기분이 나빠 보여? 자기 탓으로. 맞아. 그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 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자, 상대방 탓을 하느냐거든. 자, 이게 공손성의 원리와 가장 직결되게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요 공손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 좀 끼워 맞춰 볼 거야. 자,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친구는 크게 5가지가 있대. 되게 많죠. 자, 먼저 이제 요령의 경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관용의 경륜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찬동의 경륜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 다음 동의의 경륜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 다음 마지막 겸양의 경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요 중에 너네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자, 요령과 관용의 경륜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분하는 걸 너네들이 제일 헷갈려 해. 자, 요 용어까지 수업을 했다, 그죠? 학교에서? 했어. 했을 거야. 분명히 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밑으로 조금 가볼 거야. 자, 밑에 쭉 한번 가보시면, 자, 6쪽에 공손성의 원리 파트를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찬동, 겸양, 동이니까 요 겸양의 순서가 좀 중간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요령의 경륜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리는데, 관용의 경륜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리는데, 자, 공통적으로 부담이 되는 표현과 이익이 되는 표현, 자, 혜택이 되는 표현은 이익이 되는 표현이랑 똑같죠. 자, 부담을 주는 표현은 여기랑 똑같지. 그럼 부담과 이익이 되는 표현과 관련된 건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 달라. 자, 요령은 누구한테? 상대. 관용은 자신에게 란 뜻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대에게는 당연히 상대방을 위한 말하기거든. 이 공손성이라고 하는 게. 자, 상대방을 위한 말하기라고 했을 때, 자, 공손성은 상대를 위한다면 당연히 상대의 부담은 낮춰줘야 되고 이익은 올려야 되지. 그럼 자신은 자기 자신만 따지면 그 상대방을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라고 하는 거지. 자, 아까 우리 그 위에 민지라고 하는 친구랑 이제 병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자, 그 위에 있는 친구는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면은 나에게 무슨 표현을 늘리는 거야? 내가 귀가, 맞아. 내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런데, 나를 까내린 거잖아. 그치? 나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늘린 거야. 그럼 관용의 경륜을 잘 지킨 거예요. 그 친구는. 자, 근데 네가 너무 빨리 말해서 그렇다 라고 하는 친구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상대방에게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면 요령의 경륜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으니까 병훈이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던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찬동이랑 이제 겸양의 경륜도 자,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찬동은 칭찬이란 뜻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줄이고. 자, 칭찬하는 표현은 상대방을 위해서 늘려. 자, 겸양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칭찬하는 표현은,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표현은 늘려야 되겠죠. 그쵸?
자, 또는 나를 비방하는 표현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겸양, 겸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다음 동의의 경륜이라고 하는 친구는 동의가 무슨 말이야? 응, 그래잖아. 그치? 그래서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대. 아,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 맞아. 요게 이제 동의의 경륜을 잘 지킨 예라고 보면 된다고. 자, 그래서 보통 요령, 관용, 찬용과 찬동과 겸양은 세트처럼 묶여 다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세트 구분을 진짜 잘해야 되는 거는 요령과 관용의 경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5가지의 경륜이 아까 위에 있는 그 대화문에서 어떻게 형상화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여기죠. 자, 보면은 현아가 내가 아까 집중을 못해서 못 들었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에게 부담을 늘리는 표현은 느렸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부분은 현아가 무슨 경륜을? 관용의 경륜을 잘 지킨 표현이죠. 왜? 관용의 경륜이 나에게 초점. 다시 요령의 경륜은 상대방에게 초점. 자, 그러면은 병훈이가 체육부장에게 아까 네 말이 너무 빨라서 라고 했을 때 이 니라고 하는 친구는 대화 상대방인 청자잖아. 그치? 상대방의 부담을 늘려주고 있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요령의 경륜을 잘 지키지 못한 사례다. 이렇게 보라고. 자, 그 다음 밑에 능력 있는 윤지가 이렇게 말해. 자, 능력 있는 체육부장 덕분에 준비가 잘 되네 라고 하는 거는 자, 체육부장에게 능력 있다라고 칭찬의 내용을 늘려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찬동의 경륜을 잘 지켜준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체육부장 뭐래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너희가 참여 종목이 겹치지 않게 잘 살펴보고 말해준 덕분이지 라고 하는데, 자, 내가 한 게 뭐 있다 라고 하는 말. 자, 체육부장이 진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겠냐? 아니죠. 열심히 했는데, 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을 한 거잖아. 자, 이 친구는 양의 경륜을 잘 지켜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병훈이가 축구대표는 흥민이랑 민재를 넣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좋네. 둘 다 잘하겠어. 라고 한다고. 저기 봐봐. 좋네. 둘 다 잘하겠어는 병훈이의 의견이잖아. 그치? 병훈이의 의견이랑 공통되는 점을 좋네. 라고 표현해줬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경륜을? 자, 동의의 경륜을 잘 지켰는데, 자, 이게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 잘 봐. 자, 동의의 경륜을 잘 지킨 다음 그 뒤편을 보면은 그런데 먼저 신청한 친구들이 있으니 그들의 선택을 고려해주자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너의 의견 좋지만 너의 의견은 지금 당장 받아들이거나 내가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일종의 거절의 의사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의 의견을 먼저 존중을 해주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할 때도 우리가 체육부장이 이런 말을 해. 아니, 네 의견 별론데 먼저 신청한 친구들 있으니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지 라고 하면은 병훈이가 기분 나쁘겠죠. 왜? 동의의 경륜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어디의 예시? 공손성의 원리의 예시를 하나하나 들어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 예시에서도 요령, 관용, 찬동, 동의, 겸양이라고 하는 5가지 원리가 다 잘 실현이 됐다고. 자, 그래서 잘 됐냐, 잘 지키고 있냐, 잘 지키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를 자, 이제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여기는 또 뭘까? 자, 체육대회 반티야. 어때? 예쁘지? 너무 좋아. 예쁘긴 한데 우리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저게 뭐야? 절대 입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 미안한데 움직이기 편한 옷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대. 자, 여기는 전부 다 체면 유지의 원리랑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체면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체면이 뭐지? 기. 기? 네. 기? 하. 뭔 말을 하려는지는 알 것 같다. 기를 살려준다, 이거 말하는 거지. 그치? 야, 그럼 그 사람 기는 왜 살려줘야 돼? 그 사람도, 자, 일종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 그치? 맞아? 자, 이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체면 유지의 원리야. 자, 그러면은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자, 봐봐요. 체육대회 반티야 어때 예쁘지? 라고 학생 1이 얘기를 했고, 자, 학생 2는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했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자, 근데 정의가 예쁘기는 한데 라고 하는 이 말을 쓴 다음에 우리랑 안 어울리는 것 같대. 자,
자, 저게 뭐야? 절대 잊고 싶지 않아. 자,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자, 움직이기 편한 옷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랬을 때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체면은 자신에 대한 외부 평판으로 생기는 감정과 관련된 건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체면을 지키고 나는데, 체면 유지의 원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되도록 피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정이랑 병훈이랑 동우처럼 얘기를 하면 조금 갈등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요 중에 진짜 문제가 된 애들이 누군지 아니면 셋 다 문제인지. 자, 밑에 잠깐 읽어볼 거야. 자, 윗장면에서 병훈이는 체육대회에서 입을 반 티셔츠를 소개하는 말에 절대 입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친구의 체면을 위협한대요. 자, 이와 달리 정의는 예쁘기는 한데 라는 말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며 의사를 전달한대. 자, 또 동우는 이렇게 말하기 미안한데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고 예의를 지켜 말하고 있대. 자, 그러면은 긍정적인 표현 두 군데가 있네. 예쁘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준 거죠. 요걸 이제 공손성의 원리라고 한다면 동의의 경로를 잘 지키고 있기도 한 거지. 자, 그리고 저게 뭐야 절대 잊고 싶지 않아. 이거는 완전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미안한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정이랑 동우는 거절의 의사야. 별로 안 예쁘다고 하는 건데, 자, 그래도 상대방이 듣기 기분 좋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또는 상대방의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예를 들어 반장이 이제 고심해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쁜 반지를 골라서 짜잔 했는데 실제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그지 같은 거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반장한테 미안하잖아. 그치? 반장도 이제 그 반장으로서의 이미지와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실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쁘다. 근데 다른 거 혹시 없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의도는 다 알아. 의도는 다 이제 그 티가 별로라고 하는데 사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의견과 공통되는 점을 드러내거나 미안함을 먼저 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가 있다. 자, 이 모든 경륜과 원리를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체면 유지의 원리까지,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정도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으로는 언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밑으로 가시면은 그 다음은 우리말에 이제 담화 관습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잘 이해를 해봐. 용어부터 풀어야 돼. 담화가 뭐죠? 담화? 대화. 대화랑 똑같은 말이야. 자, 대화가 이제 티키타카 이루어지면서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모든 과정을 대화라고 하고 담화라고 하고, 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해오던 전통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담화 관습은 우리나라에서 대화를 통해 이때까지 해오던 관습과 전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봐봐. 4반이 잘한다더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구나. 계속 읽다 보면 병훈이가 좀 빌런이야. 얘는 잘한 적이 없어. 자, 봐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처럼 소문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들었는데 별거 없네 라고 하는 일종의 속담이거든. 그치? 자, 이 담화관습에 들어가는 것 중에 속담이나 명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4반 학생 1을 보면은 이 둘 다 이제 문제야. 병훈이 얘는 입을 열면 안 되고 4반 학생 뭐래요? 잔치? 우리도 간식 많거든? 이라고 하지. 자, 이 4반 학생은 뭘 못한 거야? 이게 속담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뭔가 별로 기분 안 나빠 보여. 이거는 의사소통이 된 게 아니야. 애초에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자,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간식 많거든 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담화 관습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고. 자, 그 다음 4반 학생 2는 오늘 다리가 좀 아파? 하니까 이제 더 빨리 가볼게 라고 한 거지. 만약에 자, 이걸 자, 다리가 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완곡한 말하기거든. 자, 간접적인 말하기고 직설적인 말하기를 안 한 거거든. 자, 지금 4반 학생 2가 오늘 다리가 좀 아파라고 이렇게 의문형을 쓴 이유가 뭐야? 얘는 왜 이렇게 말했어, 지금? 걱정? 아닐걸? 아니에요? 학생 3의 대답을 봐봐. 더 빨리 가볼게잖아. 빨리 가. 늦게 가서 답답한 거야. 그래서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야,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는데 빨리 가라! 이러면은,
너무 직설적인 말하기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 의도를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상대방 기분이 좀 덜 나쁘다는 거지. 그쵸? 그 다음 지수가 네 전략 좋더라. 덕분에 1등 했네. 이것도 이제 경률로 따지자면은 이제 찬동이 경률이죠. 상대방을 칭찬한 표현을 이제 썼던 거고. 그리고 운이 좋았던 거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률로 따지면 겸양의 경률. 그리고 담화 간습으로 따지면 이걸 겸손한 표현이라 그래요. 자, 거의 맞닿는 친구라고. 그래서 이런 담화 간습을 고려한다 해서 대화의 원리가 아예 빠지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 맞물리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속담과 이해하지 못한 총체적 만구, 그리고 완곡한 말하기, 겸손한 말하기. 자, 이런 걸로 우리말의 담화 간습의 특징을 얘기를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설적인 말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돌려 말하는 말하기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그게 다 이제 상대방을 고려한 말하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관련된 설명이 이 밑에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화문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은 대화문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 갖기라고 하는데 다 같은 상황이야. 얘네들이 이제 체육대회 중인가 봐. 얘도 병훈이었을걸? 얘도 병훈이야. 보면은 쟤는 뭐야? 왜 저렇게 빨라? 라고 하는데 그 이제 체육대회 때 한 번씩 잘 달리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걔 보고 이 병훈이가 뭐래요? 야, 쟤 용병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게 좋은 의미로 보여요? 아니죠. 원래 이제 스포츠 같은 거, 뭐 농구 같은 것도 할 때, 용병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제 외국인들 데려다가, 운동 잘하는 외국인들 데려다가 이제 용병 이제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왠지 이제 그 무언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훈이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언어 공동체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차별로 인식되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오해가 아니라 그런 의도를 담아서 쓴다면은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오해인 경우도 있어. 그 싸이 노래 중에 그 챔피언이라는 노래 알아요? 네. 거기에 그 후렴구 같이 되게 챔피언 소리 지르는 니가 무슨 그 표현 할 때 흑인들이 옆에 있으면 계속 흥칫흥칫 놀란대잖아. 니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자, 그런 것처럼 의도치 않은 차별적인 표현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얘는 의도를 했잖아.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병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요 단원을 핵심 정리하는 내용들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언행적, 관계적 목적이라고 이제 대화의 목적 2개를 한번 봤었고, 자, 협력의 원리 4개. 양, 질, 관련성, 태도. 그다음 공손성의 원리는 5개.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 자, 그 다음 이제 체면 유지의 원리는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이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건데 두 가지가 있대. 적극적인 체면이 있고 소극적인 체면이 있다. 자, 요 차이는 뭐냐면은 화자 자신의 바람이 적어도 몇 사람에게는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자, 내 제안이나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요게 적극이라면 소극적 체면은 화자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이 날 따랐으면 좋겠어, 적극. 자, 다른 사람이 날 방해는 적어도 안 했으면 좋겠어. 요걸 소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보면은 적극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대화 방식으로 적극적 예의가 있는데 이는 친근하고 유대감을 나타내며 관심을 보이고 칭찬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수용을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방식인 거지. 그게 적극적 체면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자, 소극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대화 방식으로 소극적 예의가 있는데 이는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강요나 명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 이걸 소극적 체면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요 정도는 개념적 차이를 묻는 선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순서교대의 원리도 어느 정도 제가 실어는 놨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 순서교대 원리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자, 그 아래에 뭐 세부적인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말의 담화 관습은 관용어나 속담 등을 활용해 비유적으로 말하거나 돌려 말하거나 자기를 낮춰 말하거나 자, 꼭 필요한 말만 조심히 말하는 신중하게 말하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7번 항목에서는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해서 의사소통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갈등을 예상하고 이에 주의하며 말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신중하게 말하기야. 아까 우리 막 열심히 뛰내는데 저기 용병 간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 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화의 원리를 어긴 표현과 고쳐쓰기라고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하죠. 잘 지키고 있냐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잘못된 표현의 이유랑 자, 그걸 고치는 것도 중요해. 봐봐. 자,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잖아. 자, 아윤이가 집이요 라고 했다고. 자, 이건 무슨 경륜을 어겼을까? 라고 했을 때는 먼저 뭐부터 가야 되냐면 순서교대 협력 공손성 체면 유지인데 순서교대는 이제 명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안에서는 2번, 3번 안에서 보통 돌아요. 협력이냐 공손성의 원리냐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물었다면은 우리가 원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택시기사님이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어.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야 돼. 근데 집이요 라고 했다고. 그럼 택시기사가 묻겠지. 혹시 술 드셨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지금 택시기사는 아윤이의 대답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거야. 그러면은 아윤이는 무슨 경륜을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경륜을 지키지 못한 사례인 거지. 그럼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양의 경륜을 어겨서 어떻게 땡땡 동으로 가주세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이 필요한 양의 정보만 제시를 해주라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는 마을버스가 고장나서 지각했어. 갑자기 멈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라고 하니까 자, 이 윤하가 이 말을 했어. 그럼 윤하가 이 말을 꺼낸 의도가 뭐야? 그런 거 있잖아.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내가 말했어.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1번 빵 어디서 샀는데? 빵을 왜 샀는데? 이게 1번이고 2번 왜 우울해? 정답은 뭐야? 2번? 우리 응당 사람이라면 2번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대. 나는 그래서 무슨 빵 샀는데 라고 할 것 같거든? 할 것 같는데 이게 F랑 T의 차이인가요? 그쵸? 자, 근데 윤아가 F야.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놀랐으니까 공감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버스에서 친구 만났어 라고 하는 거는 주제에 맞지 않은 대답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뭘 어겼다?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경륜을 어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공감해주면 되잖아. 윤아의 의도를 파악을 했다면. 그래서 고친 말이 뭐다? 놀랐겠다. 다친 곳은 없어? 자, 이게 F들의 대화래.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화는 이해 안 되시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지연이가 너 생일이 몇 월이야? 라고 하는 걸 물었지. 그랬을 때 자, 성민이 뭐래요? 우리 누나 8월이고 동생 12월이고 나는 1월이야. 문제가 있죠. 자, 이 친구 뭐 했어? T, M, I 왜? 누나의 생일과 동생의 생일은 필요 없잖아. 왜? 지연이는 네 생일이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친구도 자, 뭘 어겼네? 양의 경륜을 어겼지. 너무 많은. 아까는 너무 적은 정보를 제시한 거고 자, 이번엔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했으니까 뭐라고는 대답하면 돼. 내 생일은 1월이야. 이것만 대답하면 끝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도 양의 경륜을 어기고 내 생일은 1월이야 라고 대답을 다시 정정을 해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지금 3개를 보고 있고 자, 그 다음 내려가면은 요거는 이제 그 멜로가 치질 봤어요? 아니요. 요 드라마인 것 같던데 그 이병헌이랑 김영령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병헌 배우죠. 자, 어쨌든 더 바빠지기 전에 나 짧은 거 하나만 써주면 안 될까? 진짜 짧아. 웹드라마 4부작. 자,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곧 편성 날짜 나오는데 대본 작업이 좀 더져서요. 좋은 기회 주셨는데 상황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거절했죠 진주가. 자, 대표가
뭐래? 자, 그래 뭐 작가님이 죄송한 문제는 아니지. 자, 근데 작가님 좀 건방져졌다 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기분이 들어? 아, 대표가 갑질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 표현이 문제가 돼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대. 그러니까 직설적 말하기를 한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는 거지. 자, 우리 어떤 사람의 체면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거절의 의사를 얘기를 하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걸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방식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이제 죄송한 문제는 아니지. 아, 작가님 요즘 좀 바쁘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작가님 좀 건방져졌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 체면을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수 있죠. 이 체면 유지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이 얘기를 하면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있을 때 이제 교사나 강사가 이제 소위 말해 너네 편으로는 이제 꼽을 준다. 꼽을 주는 편을 남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할 때랑 이제 따로 불러내서 할 때랑 너네들이 느끼는 게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혼이 나야 되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압도적으로 훨씬 기분 나빠. 다른 애들이 있을 때 같이 온다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네들한테 지켜져야 되는 일종의 체면 유지의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표현을 고치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도 있어요. 자, 태호야, 혹시 목요일까지 자료를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뭐라고?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었어 라고 한대. 자, 이제 응용을 해봐야 돼요. 자, 네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거는 네가 누구야? 유나라고 하는 상대방이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많이 쓴 거네. 네. 자, 그럼 우리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는 요령의 경률이었어요? 아니면 관용의 경률이었어요? 요령.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요령의 경률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잘 지키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목요일까지 자료 정리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자, 목요일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자, 유나, 내가 발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 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내는 화자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 자, 자기 자신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래.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미안해 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에게 부담을 지워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자신에게 부담을 늘리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관용의 경륜을 잘 지킨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 그럼 금요일까지는 가능할까? 라고 하니까 알았어, 쟤는 빨리 해볼게 라고 해요. 자, 고마워. 네가 자료를 빠르고 꼼꼼하게 정리하니까 나도 잘 준비해 줄게 라고 볼게 라고 하는 거지. 자, 빠르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거는, 자, 태호의 자료 정리 능력을 칭찬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는 표현을 늘리는 찬동의 경륜을 늘려준 표현이다. 유나가 이제 보살이죠. 이 대화에서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 대화문에서 지키지 못한 친구나 아니면은 지켜진 표현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도 있고, 짜잘하게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뭐뭐 해줄 수 있을까? 라든지, 자, 마무리할 수 있을까? 라든지, 자, 금요일까지는 가능할까? 라든지. 자, 요 표현들의 공통점은 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의문형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걸 만약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자료 정리해줘. 마무리해줘. 금요일까지 해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명령받는다는 느낌이나 조금 조급하게 이제 데드라인이 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와중에 부담을 더 느끼게 돼. 자, 그러면은 의문형 표현은 전부 다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유나라고 하는 친구는 관용의 경륜을 잘 지킨 것이기도 하지만 뭘 잘 지켰기도 해?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요령의 경륜을 잘 지킨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관용과 요령은 이렇게 넘나드는 형식으로 많이들 쓰입니다. 근데 일단 뭐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언급이 된 거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래 걸린다. 꼼꼼하게 정리하니까 라고 하는 이 한 세 군데 정도인데, 자, 나오니까 아까 요령을 잘 지키지 못했고, 그러니까 관용은 잘 지켰고, 찬동도 잘 지켰다. 우리가 분석한 그대로죠. 그쵸? 표현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잘못된 표현을 찾고, 이게 누구 초점에서 부담을 늘린 거냐, 칭찬을 한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연습이 잘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끝이 나고, 자, 다음은 또 이제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 대한 이해인데, 자, 요거는 이제 태평하나 골계전이라고 하는 서거정의 작품을 만화로 표현한 거래.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밑줄 치거나 네모 박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가에 형편이 어려워 대접이 이러하니 미안하네 라고 하는데, 자, 형편이 이렇다면서 창밖에 보면은 뭐가 꼬꼬댁하고 다녀. 닭이랑 병아리가 다니잖아, 그치? 형편이 어려서 막 이제 밥이랑 김치 이런 것만 딱 내줬는데, 창밖을 보니까 닭이 걸어 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닭이 먹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해? 대장부가 어찌 천금을 아끼겠는가? 내 말을 잡아 술안주로 하세 라고 한다고. 아, 그래, 대장부가 뭘 아낄 수 있겠니? 그럼 나는 너는 이제 여기 닭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 타고 온 말 잡아가지고 우리 말고기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그 말을 잡으면 자네 무엇을 타고 간단 말인가? 라고 하니까 뭘 타고 가겠대? 닭을 타고 가겠대. 그러면은 이 말의 의도를 친구가 알아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크게 웃으며 곧들에 있는 닭을 잡아 대접했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을 타고 온 이 사람 있지. 이 사람이 요 사람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자, 닭을 안주로 먹고 싶다 라고 하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을 했지. 달성을 한 이유는 야, 너 닭 있네. 닭 좀 잡아서 먹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잡아먹자. 그러면 너 뭐 타고 가게? 나 그럼 닭 타고 가지 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했다는 것에 있어. 완곡하게 돌려 말했다는 것에 있지. 그래서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에 하나는 이렇게 완곡한 돌려 말하기로 이제 상대방에게 의도를 전달한다. 이게 조선시대 이전까지도 계속 이어지던 우리나라만의 이제 담화 관습 중에 하나다. 이걸 보여주는 이제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에는 박시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처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산중에서 바둑두기와 풍소불기를 좋아하는데 소문에 상공께서도 나와 같이 바둑두기와 풍소불기를 좋아하신다기에 천리를 멀도 않고 상공문화의 구경구장한 아이다. 자, 이 공이 언어가 정직함을 보아 분명 기이한 사람인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를 어찌 평범한 인간이 선인과 문답을 하리요. 자, 그러고 나서 겸손하게 말하기를, 자, 이 겸손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이런 표현이 있고, 평생에 적수가 없음을 한탄했는데 처사를 대하니 반가움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선생이 높은 퉁소소리에 어찌 응대할 수 있을까마는 용렬한 사람이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니 제가 먼저 시험 삼아 해보겠습니다. 자, 세 군데 표현이 보여요. 자, 상대방을 선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자, 평범한 인간이 선인과 문답을 하겠느냐. 바둑두기랑 퉁소불기를 하러 왔는데 선인은 대화 상대방, 선인은 신선 같은 사람. 자, 그리고 평범한 인간은 본인이겠죠. 자, 나를 어떻게 하고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겸손하게 말한다 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선생의 높은 퉁소 소리에 어찌 응대할 수 있을까마는 나는 너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자, 용렬한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는 거야.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니 제가 먼저 시험 삼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 되게 기분이 좋겠죠.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말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에 보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군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 자, 전부 다 공통점은 뭐와 관련된? 말과 관련된 속담이야. 자, 말을 경계하고 조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건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 조심하라는 거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라고 하니까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지. 점점 하면 거칠어지니까. 군말,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지. 공통점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말을 삼가야 한다. 자, 말을 조심히 경계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담화 관습 중에 하나다라고 또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봤을 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요즘에 담화 간식 중에 하나죠. 개취 존중해줘 꿀잼 허니잼이라고 하는데, 나 항상 이제 교과서가 이제 우리의 말을 잘 못 따라온다는 걸 요럴 때 늘려. 요즘 잘 안 쓰죠. 요즘 잘 안 쓰고 한 3에서 한 5년 정도 전에는 많이 썼던 말인 것 같아. 꿀잼이다, 뭐 허니잼이다 하고 개취 존중해줘라 하는데, 교과서가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가 이걸 한창 좀 쓰던 때였다. 그래서 이제 개정되고 발표하고 이게 우리의 요 책상 위에 올라가기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정 전이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뭐 창비 교과서로 배우던 그 친구들은 막 줄임말, 뭐 새말 하면서 뭐 하는 줄 알아? 뻑카충 이런 거 배웠어, 뻑카충. 그걸 버스카드 충전이라고. 되게 유물 같은 말이잖아. 그게 2015년에 개정된 거니까 해로 따지면 근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교과서가 이제 잘 못 따라.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뭐 핫플레이스도 있고 이제 노잼, 킹받네 정도면 요거는 그래도 한 2년 전까지 쓰던 거다, 그치? 그러고 억까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자, 결국은 요런 담화 간습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으니까, 자, 준말과 신조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신중하게 쓰자,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담화 간습을 올바르게 수용하는 태도 한번 읽어주시고, 자, 언어 공동체의 언어 실천 양상의 분석과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요 친구도 있는데, 이제 가 파트를 보면은 다문화 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혼혈, 요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죠? 피가 섞였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더라? 요즘 내 최근에 들은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공문 같은 데서 학부모라고 하는 표현을 좀 줄이기 시작했대요. 왠 줄 알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온전히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한부모 가정인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손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부모라고 하면 바로 위에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는 친구들에 대한 차별편이다 라고 해서 그런 표현들도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에서 학부모라고 안 하고 보호자라는 말을 쓴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뭐 나볼까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뭘 보여주는 걸까? 이 실제로 서울에 있는 역 이름이죠.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이제 중국어로 쓰고 일본어로 쓰고, 그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 오늘 여의신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북한에서는 개나 짐승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뭘? 여위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위였다라고 하면 그냥 말랐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문화권에서는 이제 여위였다라고 하는 건 개, 돼지, 소, 짐승한테나 쓰는 말이니까 이제 그 문화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수용해서 쓰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관련된 표현이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에도 나오네. 괜찮아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 뜻을 알아? 우리나라 말 아니고 북한 말인데, 이렇습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봤잖아. 우리가 이야기로는 그냥 일이 없냐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괜찮아요랑 이렇습니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때, 이 뭐 국물 좀 더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북한 사람이 일 없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라고. 그런 것도 이제 서로 간의 뭐 문화 차이나 언어 차이를 잘 수용을 하면은 해결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담화 간섭 관련해서는 뭐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이런 방식도 조금씩 삽입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대화의 원리 단원, 담화 간섭 단원이 길게 끝이 나요. 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우리 모의고사 하자.